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내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입니다. 어느덧 재테크, 세테크 시간 20강 여러 가지 부동산의 상품들, 오늘 이야기 주제입니다. 네, 저번부터 이제 전부 다 휴가들을 가셨으니까 시원한 바닷가나 산속에서 핸드폰으로 제 이름 이춘모 치시고 3회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의 길라잡이가 될 줄 압니다. 하도 이춘모 교수님은 3번만 하니까 어렵다, 아유 난해하다, 그래서 쉽게 3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19강에서는 청약 전략에 대해서, 주택 청약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여러 가지 부동산 상품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상품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상품들을 설명해 가면서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제가 한번 해봤던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상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정도가 있어야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간다고 합시다. 대학을 간다고. 그래서 재테크 대학이라고 그러죠. 재테크 대학을, 제1하는 재테크 대학을 갈 때, 이 대학에 가서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건 좋은데, 과를 어느 과로 선택해야 될까? 이런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죠. 재테크. 자, 그 상품들을 오늘 제가 쭉 20-30분 동안에 얘기할 테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애물단지인데, 앞으로는 저런 것이 리스크가 있군. 저런 상품은 또 메리트가 있네. 그러나 또 디메리트가 있군. 이런 것을 한번 쭉 재테크 대학의 학과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회를 남랑 특집 또는 휴가철 특집으로 가볍게 꾸몄습니다. 자, 이제 휴가가 끝나고 나서도 나도 한번 청약도 해봐야지. 또 나는 이런 상품도 세 판을 한번 짜봐야지. 재테크를 해야지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20강하고 21강 세 강의를 쭉 지금 시리즈로 다 못 들었더라도 이 세 강자는 꼭 한번 다시 보기를 이렇게 눌러서 한번 이렇게 한번 되짚어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시장. 그건 맞죠. 자, 주택에 관한 시장이죠. 주택.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자, 주택. 여기서 단독을 살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일본의 주택 정책하고 우리하고의 그 살펴보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일본의 그 시장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랄지 인구 구조랄지 이런 게 틀려서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주기로 하고, 요 단독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마지막에 단계에 단독에 살고 싶어 해요. 우리는 지금 거의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0%가 넘고 서울은 82%가 넘거든요. 단독의 비중이 적죠. 근데 일본만 해도 50%가 넘지 않습니까? 단독 비중이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주택을 사서, 그 사람들도 재테크를 하죠. 그래서 만손 그러잖아요. 만손. 맨션. 이것은 한 5층에서 12, 13층을 되는 만션. 그다음 아파트. 이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하고 좀 개념이 틀리죠. 여기는 이제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얼마 전에 TV 보니까 한 끼 줍쇼 해서도 만션해 가지고 초인종 눌러가지고 수제비도 얻어먹고 그러듯인데, 일본도 이런 시장인데 우리도 이런 큰 시장 내 주택의 시장에서는 내가 단독이 앞으로 희귀하다니까 단독을 한번 사봐야지. 또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이런
주거용 건물, 오피스텔. 제가 저번 시간에 오피스텔도 세대가 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다. 오피스텔이 종류가 다 있으니까 난방을 어떻게 하는 기준에 따라서 틀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거용 상품에 대해서 재테크를 가장 한 50% 이상이 이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청약해가지고 예비 당첨, 예비 주택이라고 그랬죠, 아직. 그러니까 당첨권, 그 다음에 분양권, 이런 것도 다 주택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재건축. 그래서 입주권.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거,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나의 지분. 내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다세대나 뭘 하나 샀는데 지분이 5평짜리다. 위에 건축물이 있다. 조합원 자격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새 광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지주택 그래가지고 지역 조합주택.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도 지역조합주택, 직장조합주택 이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조합주택을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재개발 지역을 하나 사볼까. 또 내년 2월 9부터 밝히는 방법이 뭐죠? 빈집법,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소규모의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될 만한 지역을 살까. 이런 식으로 무궁을 하죠. 그래서 주택에 관한 걸로 재테크하는 과가, 재테크 대학에서 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굳이 더 한다면 토지개발공사나 SH공사에서 개발한 상품들이 있죠. LH공사는 어떤 회사예요? 대한민국의 산업용지랄지 공장 부지 이런 그다음에 공동주택 용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 아닙니까? 이만한 분당에 공동주택 용지를 만들고 판교에 공동주택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LH공사는 땅을 생산하는 공장이죠. 공장. 그래서 그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겸용주택이라 할지 단독주택이라 할지 우리 영종도 가면은 LH공사 같은 데도 분양을 많이 하죠. 그래서 LH공사용 토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헐렸을 때에 그 입주권을 그 혜택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거주자들을 되게 주는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들이 과거에 이런 정책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 안산에 가보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가지고요. 16만 원 할 때부터 그 거주자들이라 할지 그런 것을 혜택을 주는 이런 LH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요런 주택을 가지고 하는 시장. 이것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한다.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는 과에 해당된다. 좋은 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시장. 땅 좋아하시잖아요. 땅 팔자, 사람 팔자 그러잖아요. 땅. 의외로 난 주택 싫어. 난 토지가 좋다. 내가 앞으로 리타이어를 한 5년 후에 해가지고 가장 은퇴자들이 좋아하는 10대 도시에 가서 정착을 할 거야.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토지를 내가 하나 미리 구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새 인기가 있는 지역이 1순위가 제주도, 요새 또 동서간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속초, 춘천, 가평, 천안, 파주, 원주, 한 13위 정도는 통영도 끼었던 거 봐. 통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땅을 하나 사야 되는데 땅을 어떤 걸 사야 되겠느냐. 그래서 전원주택도 짓고 조그마한 터밭이 있어서 농지를 사야 되겠다. 농지가 3개잖아요. 3개. 가수원, 전, 답.
논이나 밭을 사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사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리지역이 될 지역을 사야 되느냐, 앞으로 도시화될 지역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공법적인 것까지는 하지 마시자고. 이거 뭐 밤새 해도 뭐 한 2박 3일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오늘은 무슨 과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임야를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야를. 나는 앞으로 산에 들어가서 나무도 키우고 이렇게 집도 하나 짓고 그래서 쌀 때 임야를 하나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죠. 임야도 뭐 금방 뭐 나무를 내 산에 내 땅이라고 해서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 집을 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임야를 살 때도요, 여러 가지 컨디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군사 보호 시설 내에 있느냐,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있느냐, 정말로 여기에 진짜 이게 수정을 개량해도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임야를 투자의 상대로, 요 임야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칼질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분들 있잖아요. 기획부동산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공투하십시오. 지분 등기하십시오. 그러면 요거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이것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투자.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요, 한 10년 전에 어느 그 맹인분이 토지를 좀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의 유성구에 토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삽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더니 땅을 좀 파보십시오. 그 다음에 땅의 냄새도 맡아보시고 토질이 어떠냐고 묻고, 우리가 요새 임야에 심는 나무가 뭐 일본의 체리나무를 심는다, 요새 그 다음에 뭐 주목을 심는다, 요새 느티나무가 또 비싸다니까 느티나무를 심는다, 이런 거에서부터 토질도 보고 여러 가지 향도 보고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임야 하나 사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따져야 되겠죠. 뭐 도로 사정을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농지, 임야.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아하고 앞으로 비싸지만은 앞으로 주거용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도시 지역에, 어번 지역에 인필, 도시 재생을 할 수 있고 소형 주택을, 앞으로는 가만히 보니까 과연 서울이 이렇게 대단지로 주구 개념으로, 주구라 그러죠. 뭐 반포 1주구, 4주구, 5주구, 이게 이제 다 끝나면 일본처럼 나홀로 아파트의 맨션 개념의 이런 아파트들이 역세권, 초역세권에 지어진 건물들이 앞으로 임대시장이랄지 값어치 있는 부동산 투자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번 인필 하우징 할 수 있는 토지, 이게 제일 비싸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자 때문에 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축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사들여가지고 포항, 강주, 대전, 뭐 대구 어디 지역이나 이 어번 지역에 이게 비쌉니다. 서울도 9호선을 따라서 6호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 말고 토지, 맨 땅에 헤딩하는 토지도 좋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좋고, 물론 이제 상업용, 준주거지라 할 때 상업용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재테크하는 서민들이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보통 30억, 40억, 50억 뭐 이런 거. 이런 인필용 토지도 보통 25억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 시장에 관한 거, 토지 시장도 아까 마찬가지죠. LH에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파는 상품들이 많죠. 그것은 이제 그 작년에도 보니까 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원주 같은 데도 뭐 500대 1 뭐 그러던데, 이렇게 잘 팔아서 6m 도로 내가지고 블록과 노트로 딱딱 나눠가지고 수도 전기 다 깔아주고 얼마 뭐 파는 거, 이런 것이 이 LH에서 공급하는 토지들을 많이 재테크로 많이 합니다. 또 땅 중에서도 요새 그 우리 그린벨트 인기 있죠.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면 얻겠다. 과거에 우리 73, 4년도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전국토를 5.4%나 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 또 이제 선거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찔끔찔끔 해제해가지고 지금 한 3.9%, 4% 미만 정도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린벨트. 우리 중도 도시에는 그린벨트 없어요.
어느 순간에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다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 춘천에 그린벨트 하나 사실래요? 그러면 짝퉁 가짜란 말이에요. 춘천에는 그린벨트 없어요. 제주도에 그린벨트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수도권에는 그린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용 땅. 또 그린벨트용 땅에서도요. 재테크 수단이 또 한두 개입니까? 자, 우리 용마라 딱지라 그래가지고 이주권이 비싸죠. 우리 판교랄지 과천들은 4, 5억씩 가잖아요. 그린벨트에 이축해서. 또 작년에 최근에 우리 구리에서 저기 포천까지 고속도로 뚫리는 데에서 내 집이 도로로 들어가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린벨트에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 또 밑에는 국가 땅, 시 땅, 나무 땅인데 위에 건물만 내 거예요. 그런 게 옛날에 말했어요. 김씨 우리 땅에다 집이나 좀 지어. 근데 4, 50년 됐어요. 그거를 건축물 대장은 내 소유로 돼 있어요. 그건 도시가 좀 여기저기 있으니까 난잡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칠학지구 내로 몰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이주권. 투자에 토지에 관계되는 투자는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전형내 해도. 그래서 크게 대별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자 심플하고 간단해요. 토지 간단하지가 않아요. 공법을 좀 알아야 되죠. 아까 지긋지긋 저번 시간에 내가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 100여 가지가 있어요. 한 108가지인가 깁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목만 해도 28가지잖아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저 같은 선생님도. 그런데 이걸 다른 데 애국에 보면 54개로 디테일하게 하기도 하고, 여기 일제시대다가 안 그러고 뭐라 그러더라? 그 강점기 때 만든 거 14개씩 그런 게 쭉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목만 해도 28가지.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걸 가지고 재테크 하시려면 요거 수업 12시간짜리 쭉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토지에 관한 것이 또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과다 이 말이에요. 아까 주택에 대한 주택과 토지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무궁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해외 시장 요새. 해외 시장. 저도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 저는 관광 가가지고요. 우리 방송 촬영팀하고 가더라도 저는 관광 안 합니다. 그 동네에 꼭 부동산, 복덕방 들어가지고요. 또 어디 가서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전번에 제가 프랑스나 런던 갔을 때도 사장님 여기는 임대료가 어떻게 비쌉니까? 여기 투룸 값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체코인가 어디 가가지고는 성을 판다 그래서 한번 또 부동산 분 가서 통하지도 않는, 제가 뭐 체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게 홍콩이나 마카오 가서 그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을 독일 애들이 지어놓은 곳을 사는 과정에서 굉장히 걔들은 과학적이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큼의 설명.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이 전문가는 많아요. 근데 진정한 전문가가 정말 있는가? 아까 법적인 거, 그 다음에 금융 이자에 관한 거, 세금 문제에 관한 거, 이런 공법적인 것을 완벽하게 좀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 의심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부동산만 하더라도 이제 2, 3년 전부터 세법적으로는 저쪽에서 양도세 물고 왔니? 여기서 필요경비를 처리해 줄게. 그래서 이중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캄보디아나, 그다음에 베트남만 가가지고 네드북, 핑크북 그러잖아요. 걔들도 우리 주택법을 많이 뵙겠어요. 베트남 시장이랄지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그래서 해외 시장에 저는 젊은이들이요. 왜 이 비싼 대한민국 땅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로우니, 그다음에 소유권 관계가 그동안에 많이 좀 불분명했어요. 베트남 시장만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제대로만 그 라이센스랄지 이런 것만 잘 라이센스가 갖춰진 회사들하고 이렇게 잘 한다면 해외 시장도 도전해봐라. 지금 보면은 우리 그 큰 회사들은 거의 해외 투자, 런던에, 미국, 뉴욕에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걷어오잖아요. 그러다 우리 개인 투자들도 이제 주식은 어느 정도가 그랬는데 이제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 저는
요거 수업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제가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왔고, 그래서 해외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에 토지 시장하고 같이 갈 때 꼭 한번 공부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틈새 시장이 있어요. 틈새 시장. 어디나 판을 짤 때 위에서 내려다 보면 틈이 없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틈새 시장.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서는 파생 상품이라 그러죠. 파생 상품. 주식의 실물을 거래하지만 FX라 할지, 우리가 그 환율에 관한 거라 할지, 아다네베 부인이랄지, 스미스 부인, 그 다음에 소피아 부인, 우리 따마, 복부인들이죠. 세계적인 복부인들 이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파생 상품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도 그거는 뭐 좀 틀리지만 파생 상품 보면은 요 틈새 시장에서 제가 이름을 파생 상품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 것들을 시장을 보면 최근에 유행하는 P2P 시장,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하나 플랫폼을 딱 만들어서 연결해주고 14%의 이자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떼고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관련된 P2P 상품.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 꽤 됐죠. 한 20년 넘은 니츠. 리얼 에스테이트에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해서 트러스트를 형성하는 니츠 상품. 선진국, 특히 미국, 영국은 니츠 상품이요. 호텔 같은 거 뭐 자기가 그렇게 돈이 있어 200개, 300개 호텔을 소유할까? 이런 다 니츠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니츠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니츠가 우리가 재미가 없었어요. 막 뭐랄까 부도가 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품들이 두각을 저금리 시대에서는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누구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모 증권회에서 팔면 7일 만에 완판되고 있는 부동산 펀드. 자, 고객 여러분께서 7년, 5년, 3년 단위로 저희 회사에서 어느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니 금리를 꽤 많이 드릴 테니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부동산 펀드 상품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 뭐 아파트형 공장, 그런데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잖아요. 이거 월세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법이 좀 안 바뀌어가지고 중소기업을 하거나 어떤 컨디션을 갖춘 사람들만 사니까 지금은 또 뭘 사냐면 요 속에 기숙사. 한때 작년에 지식산업센터 속에 있는 기숙사를 또 투자를 한다든가. 또 섹션 오피스 그래가지고 이름도 잘 이렇게 해요. 오피스 해가지고 오피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 투자해서 월세가 잘 나옵니다. 또 대표적으로 아파트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것이 나온 게 아파트보다 더 좋습니다. 프리미엄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텔. 이건 성공한 것 같아요. 아파텔. 뭐 이런 틈새 상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방법론 쪽으로 하나 본다면은 이런 틈새 시장에서 상품들을 굳이 이제 상품이라고 다 할 수도 있겠죠. 뭐 방법론 쪽인데 그래서 옥션 경매를 하겠습니다. MPL 상품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테크는요, 지금 재테크 대학의 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과의 성격이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잠깐 한 25분 동안 이 얘기를 한 것만 과 이름만 나열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4시간, 5시간 걸려서 요거에 대한 지식산업센터를 살 때는 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포괄적 양도 양수할 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팔 때는요, 부부한테 제발 팔지 마시고요, 1인한테 파십시오. 이런 거에서부터 쭉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0강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재테크 대학에 속해 있는 과만 소개한 거예요. 과. 그래서 틈새 시장도 있고 부동산 파생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상품이 많이 개발될 텐데 20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상품을 얘기했지만 21강이 이제 뭔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것을 잘못 사면 진짜로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냥 팍 재테크가 된단 말이에요. 재테크. 그 재테크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빨갛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 광고 얘기도 좀 할 거고 이거 고를 때 주의하는 방법이 21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춘모의 재테크 20강 여러 가지 부동산의 상품들 종류 많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끝내고 21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